네, 스포츠 쾌도 난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동호 평론가. 예, 주말에 막 경기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주요한 경기는 주요한 예, 일테면 뭐 손흥민 정도 나와야 손흥민은 농담이고요. 손흥민은 영국 가야 되잖아요. 아니 한국에 오면 언제 뭐 한다면서 18일인가 뭐 울산에서인가 오늘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소집. 대표팀 소집은 됐고, 그리고 3월달에 2연전이 있죠.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다음 주쯤에 예, 예 한번 보십시다 그때. 22일, 2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대표팀의 A매치요. 예. 끝나면 잘 묶어 주시죠. 예, 그 뭐지? 콜롬비아? 볼리비아하고 먼저 울산에서 네. 22일에 경기가 있고요. 콜롬비아하고 26일에 서울에서. 콜롬비아 선수들이 제발 좀 그 뭐라 그러죠? 일진 선수들? 아니, 그 콜롬비아는 베스트 멤버 다 내보내고 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콜롬비아 이번에 그 베스트 멤버가 구성이 됐습니다. 진짜들이 와요? 진짜 예, 베리들? 진짜들이 오고요. 그 케이로스 감독이라고 그 전에 이란 대표팀을 네, 들었어요. 맡으면서 주요한 경기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네. 우리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약간의 그저 오버액션을 해서 우리와는 굉장히 악연이 있었던 케이로스 감독이거든요. 그 케이로스 감독이 또 공교롭게도 콜롬비아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또 만나게 되죠. 이 정도 관심을 콜롬비아도 보였어요. 그 보통 축구 관중들의 관심이 보통인 나라가 아니죠. 보통인 나라가 아니죠. 제가 콜롬비아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그 월드컵 끝나고 지고 난 나서 뒤에 공항에서 총 쏴서 예, 페널티킥에도 실축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선수를 권총으로 쏜 예. 나라이기도 하죠. 와, 그만. 근데 이 단순히 그 축구 팬, 그러니까 축구 열기라기보다는 축구 열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마피아 조직하고 좀 이렇게 관련이 있었다는 게 그 뒷 얘기였었거든요. 아무튼 무서워. 뭐 국가대표 그 페널티킥 못 넣었다고 총을 쏘고 마피아가 있고. 아무튼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우리가 한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볼리비아니 콜롬비아니 하면은 돈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파이트 머니? 예. 그 체제비를 우리가 아니 체제비는 대고요. 비용 부담하고요. 그리고 파이트 머니 줍니다. 그래서 예를 몰라요 얼마쯤인지.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 A등급, B등급 정도로 가려지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대략 대략 한 10만 불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만 불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난 직후에는 그 A급 팀들, 그러니까 그 강팀들하고 좀 이 A매치 주선이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의 그 평가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중남미에서는 강팀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이팅머니를 좀 넉넉하게 챙겨주면 불러들여서 경기 가질 수가 있고요. 유럽 팀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팀들하고 우리가 경기하기가 어렵죠. 예. 뭐 식사 대접을 하고 돈도 두둑히 준다고 해도 아유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예, 이런 거라는 얘기. 일단은 그들은 그 평가전을 치를 만한 좋은 상대들이 유럽 내에 많이 있으니까 예. 아시아까지 온다는 거 굉장히 멀리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드러내놓고 할 정도이고요. 예외적으로 일본은 그래도 많이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축구와 관련해서 기업의 후원, 그러니까는 FIFA 광고도 들어가고 무슨 대회에 많은 대회에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후원사로 많이 참여하니까 우리보다는 잘 잡죠. 돈으로 차지하는 국제 축구 무대에서의 발언력 이런 것도 좀 세고 예. 또 뭐 인상적인 플레이도 사실 몇 번 했고 강정들도 잡고 하니까 예, 그래 그렇죠. 일본 정도면 혹시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하고 붙게 될 때는 뭐 일본 정도하고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러겠죠. 아시아 그 본선 무대에서의 격돌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일본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아시아 팀들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독일은 우리한테 절미를 잡힌 거고요. 예. 아무튼 그 서름이나 저 창피함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예. 그러니까 스포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수들의 전력, 경기력, 성적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스포츠 전력을
100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70%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스포츠 전력에 이것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요소는 뭐냐면 외교하고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이 오심은 왜 선진국의 아니면 강대국에게 다 유리하게만 납니까? 오심이. 이게 그 안에 해당 종목을 어레인지하고 심판을 배정하고 이런 그 해당 종목의 행정의 결과이거든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다 이제 그 유럽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빨리 좋은 선수 길러내고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난 뒤에 피파에 우리라고 못 들어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적어도 축구 다른 종목도 비슷하리라고 상상은 합니다만 축구는 결코 페어한 운동 경기가 아니군요. 페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죠.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갑자기 매력이 확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또 의외의 승부가 나니까. 예. 자, 오늘 이제 딱 5시 50분 됐네요. 예. 오늘 제가 좀 어떤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 오시기도 했고, 예. 이 선수는 열심히 하고 뭐 코시험도 기르고 발도 빠르고 국가대표로 하면은 뭐 수비 범위도 좋고 파이팅도 넘치고 하던데 예. 한화에서 뛰고 있는 이용규 야구 선수 예. 중견수가 맡고 있죠. 국가대표 1, 2번으로 뛰던 선수죠. 발 빠르고 코스염이 가장 인상적이고. 수비 위치는 센터 필더고. 그런데 지금 뭐 자유계약인가 해가지고 돈 계산도 끝나고 재계약도 했다는데. 예. 근데 재계약까지 했으면 이제 스프링 캠프인가 뭔가 해서 서로 기분 좋게 잘 뛰면 되는데 왜 뭐 소동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은규 선수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에서 지난해까지 이제 테이블 세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1번 타자 또는 2번 타자. 이제 테이블 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대표도 좀 1, 2번을 치던 선수였었어요. 잘하는 선수였었죠. 근데 올해 이제 34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15일에 갑작스럽게 구단에다 대고서 나 트레이드 시켜달라. 트레이드 안 시켜줄 거면 방출이라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방출이 뭡니까? 그냥 이 팀에서 내보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다른 팀, 내가 뛸 팀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는 가끔가다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 구단이 조금은 좀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스프링 캠프까지 잘 뛰고 이 정규 시즌 개막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낮아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감정이 좀 상해서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 3군은 보통 육성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는 3군이 저기 서산에 연습구장이 있어요. 3군으로 내려보냈죠. 어우.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선수는 그냥 군소리 없이 3군으로 갔어요? 지금 3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오. 그 한화 구단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규 선수의 선수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론이나 언론의 이 스탠스, 이 관점은 이용규 선수가 잘못했다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왜냐하면 일단 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스프링 캠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1, 2, 3군 다 합쳐가지고 선수가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전부 다 이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여기서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올해에 그래도 뛸 만한 가능성 있는 선수를 추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긴 또 여러 명 데리고 가면 돈도 많이 들 테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인데. 야, 그렇게 되니까. 근데 스프링 캠프까지 잘 뛰고서 시범 경기에서 나와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 구단의 이 한윤덕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은규 선수가 올 시즌 주전 자원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밑그림을 그려 놓는 거죠. 근데 시즌 개막 일주일 남기고 갑자기 나 여기서 못 뛰겠다라고 하니까 이 감독이나 하나 구단이 그려놓은 올 시즌 전략에 일종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로 이제 권혁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잘 던지는 투수였었어요. 근데 이 권혁 선수는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화에서는 내가 주전이 아니다, 뛸 자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되게 서운한 거군요. 그거 안 데리고 가는 게. 서운하죠. 예. 그래서 1월 말에
나 그렇다 이 눈치로 보니까 스프링 캠프도 안 데리고 가고 난 한화에서 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나를 내보내 달라. 방출을 요구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 구단이 선수의 요구대로 방출을 해줬습니다. 해줘서 이 두산이 계약을 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두산.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시즌 오픈하기 직전에서 이용규 선수가 좀 타이밍에 안 맞는 요구를 한 거 였었죠. 때문에 예. 좀 비난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시기가 좀 안 맞는 거죠.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이윤규 선수가 좀 생각을 좀 고쳐야 할 이유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죠? 이거 뭐냐 하면은 이제 중견수에다가 1, 2번 타자를 띄웠던 선수입니다. 예.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예전에 이윤규는 아니죠. 전성기를 그래요? 지나간 선수가 34살이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보기에 이 한윤덕 감독이 보기에 이제 올라오는 선수도 있으니까 하나 구단 전체를 내가 좀 리빌딩 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세대 교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 이윤규 선수를 중견수가 아니고 좌익수 그리고 9번 타자로 뛰게 하겠다. 포지션을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시범 경기에 들어가도 15일 전까지 이 좌익수로 뛰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좌익수를 한 번도 내보내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밀려나는구나. 하나에서 뛸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용규 선수는 10여 경기 동안 한 번도 출장을 못 한 겁니까? 예, 15일 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독이 정근우를 중견수로 올 시즌에 내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중견수를 봤던 이윤규 선수를 좌익수로 돌린다. 이게 감독의 판단인데 상당히 기분은 안 좋겠네. 기분은 안 좋죠. 자, 그런데 이 하나 구단에서는 지난해에도 송강민이라는 고참 선수 그리고 권혁이라는 선수 그리고 이윤규 선수까지 고참들이 지금 일종의 이 세대 교체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 팀 전체를 봐야지 되고 팀이 또 1년, 2년을 내다보면서 어느 정도 세대 교체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이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먼저 짧게 이 세대 교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세월의 흐름을 누가 다 이거 막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구단이든지 간에 이 세대 교체는 때가 되면 다 해야 될 과제이고 해 나가는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마찰음을 내면서 세대 교체를 억지로 해 나가는 구단이 있고 예. 자연스럽게 선수와의 소통을 일어나면서 해나가는 구단도 있다. 하나 구단으로서는 좀 더 선수와의 갈등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하나고요. 이윤규 선수 입장에서도 보면은 세대 교체 이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 세대 교체라는 게 인위적으로 몇 살 이상은 다 물러나라. 무슨 뭐 마치 그 정계에서 하듯이 몇 선 이상 불출마. 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에서는 개인 관리에 따라서 누구는 다를 수도 40살까지 있는 거죠. 뛰기도 하고 예. 부상이나 뭐 때문에 30 초반에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든 고참일지라도 실력이 짱짱하고 예. 또 리더십이 있어도 선수단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일단은 해낸다라고 뭐 하면은 이승엽 선수 같은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니폼을 벗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수의 기본적인 자세는 프로의 세계가 나이로 대접받는 세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은규 선수는 34살이고요.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올라온 선수 뭐 20살, 21살 선수 있는데 조카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프로의 세계에서는 조카뻘 되는 선수와도 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뤄서 인정을 받아야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이죠. 군대 고참이 아니다 이거지. 네, 왕년에 내가 이윤규였었는데 예를 들면 왕년에 내가 누구였었는데 이런 기분으로 프로에서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용규 선수가 최근 한 1, 2년 동안 예. 작년 시즌이나 그 직전, 그러니까 2017, 18 시즌에 좀 성적이 별로였나요?
지난해에는 134경기에서, 그러니까 134경기면은, 시즌이 보통 144경기거든요. 144경기 중에 134경기 뛰었으면 많이 뛴 겁니다. 출장률은 아주 좋구만요. 134경기에서 타율 2할 9분 3리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면 3할에 육박하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평균적인 이 기록이라고 봐지세요. 그리고 상대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기록인데 이 절대적으로 이윤규만 보아가지고 타율 2할 9분 3리에 도루 30개다 잘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 구단에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있는 선수의 기록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포텐셜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감독이 보기에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윤규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뛰었는데 나를 그 일종의 퇴물 취급하면은 나쁠 수도 있고 본인 마음으로는 나는 더 잘할 수도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하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 이제 뛰려고 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선수와 감독 간의 또 이 구단 간의 이 팀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프로 선수 생활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이윤규 선수도 야구 스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스타 중에서 이 구단의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한 선수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국가대표 지내고 WBC나 올림픽에서 크게 활약하면은 다 화려하게 은퇴하겠다고 하는데 이 은퇴식을 갖고 은퇴 경기를 하고 구단으로부터 대접받고 환송받으면서 마무리한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또 그 뭐지? 자기 평소에 뛰던 백 등번호 그거 연구 결번. 예,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는 아주 드물다 이거죠. 예, 대부분의 선수 한 팀에서 뛰고 싶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팀에서 뛰고 싶어도 한 팀에서 뛰는 선수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실력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30대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그 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구단은 감독과 구단의 그 행정을 맡은 단장이나 대표이사가 항상 바뀌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선수 보는 눈은 막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 다만 프로야구 아무튼 프로 운동 선수의 최대의 존재 이유는 실력이고 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만의 매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야구는 데이터 경기니까 그의 모든 실력과 스코어가 다 숫자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한화에서도 어차피 세대 교체를 해가는 과정에서 한때는 스타였던 이용규 선수의 비중을 점점점 줄이면서 다른 선수를 키워나갈 요량이라면 즉 활용도가 그렇게 예전만큼 높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를 원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팀에다가 이적료를 받고 넘기면 서로 이렇게 꼴사납게 다투고 이용규 같은 국가대표를 3군 무대로까지 내려보내는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돈을 꼭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용규를 필요로 하는 팀에 가서 이용규가 좀 더 당당하게 뛸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한화로서는 이용규를 넘겨주면서 트레이드 머니도 받을 수 있고 예. 왜 그걸 안 해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지난 1월에 있었던 권혁 선수의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이 하나 구단에서 권혁 선수에게 올 시즌에 너는 주전이 아니다. 너 이제 전력의 선수다라고 표시를 냈고 권혁 선수도 받아들였고 그러면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인데 또 이윤규 선수는 달라요. 이윤규 선수는 그 주전 전력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주전으로 모든 경기에 다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 일종의 백업 요원이나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멀티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자리에 두 명의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번갈아 나간다든지 이렇게 당연한 주전은 아니지만 주전 요원으로 주전급으로 뛸 선수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윤규 선수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기를 꼭 옛날처럼 붙박이 주전으로 써라. 그렇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9번 꼬레비에다 박지 말고 예. 1, 2번 테이블 세터에 놔서 내가 나가서 막 도루도해서 해집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예전처럼 1, 2번에다가 중견수 너를 위한 팀은 운영하기는 힘들어졌으니 너가 정군을 하는 중견수가 있으니 너가 좌익수를 비켜다오. 그 1, 2번은 힘드니 9번으로 뛰어다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건데. 근데 정근은 원래 내야수였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내야수한테 자기 포지션을 뺏겨가면서 타순도 밀리고 하면 기분이 상하긴 하겠네 정말. 근데 그게 프로이고 그게 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승엽 선수가 은퇴 전까지 항상 경기에 나오고 잘 치다가 은퇴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예. 요미우리에 있을 때는 아주 그 없는 선수 취급당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뭐 마지막에. 어. 그리고 이 삼성이 왔을 때도 백업으로도 많이 나갔었어요. 계속. 그리고 모든 선수들 아마 투수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호령했던 선수들도 이 은퇴 직전에는 그 전성기처럼 다 에이스에다가 주전 선수 대접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걸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만한 역할을 해 나가다가 마무리하는 건데 임창용 선수처럼 구단은 임창용 선수 이번에 결국 은퇴를 하게 됐죠. 이 기아 구단에서 구단이 보기에 이제 선수로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 은퇴를 하자 이번에. 그리고 우리 코치로 와라. 나는 더 뛰고 싶다. 바깥에 나왔죠. 예. 그럼 나 기아에서 나왔죠. 예. 찾아보니까 데리고 가는 팀이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선수는 다 뛰고 싶어 해요. 근데 냉정하게 이 다른 구단에서 보기에 이제는 아니다. 안 데리고 왔을 때서 결국에 옷을 벗게 되는데 이렇게 선수 인생의 막바지에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지 은퇴하고 난 뒤에 은퇴 경기나 대접받고 떠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치 자리라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선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다 선수마다 다 갈라져요. 알겠습니다. 누가 코치라고 누가 감독하는지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인생의 한 축도를 보는 것도 같고, 사람 인생과 똑같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30-40년 일하다가 밀리기도 하고 뭐 승진의 벽에 막히기도 해서 청춘을 다 바쳤던 회사에서 쓸쓸하게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중에는 또 뭐 위로 픽업이 돼가지고 경영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죠. 예. 참 씁쓸한데 갈라시죠.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를 표하고 최소한 덜 서운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서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일루에 나가기만 하면 막 이 사람은 저 데드볼이라 그러나? 예. 피차가 던진 볼에 몸 맞는 것도 별로 예. 안 가리고 포볼이든 히트든 아무튼 나가면은 막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잘했죠. 이영규 선수. 그래서 이제 그 1, 2번 못 보기가 쉽겠네. 예. 대표팀에서 네. 1, 2번 이 테이블 세터가 어떻게든 간에 안타를 못 치더라도 볼넷으로 나가든 몸에 크리너 맞아서 나가든 트리오한테 점수 낼 반찬이 돼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식탁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출루율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 특화된 이영규 네. 선수 인상적인 경기를 많이 했었던 그리고 그런 막 선수죠. 뭐라 그러나 그 근성? 좀 저 시쳇말로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깡다구 있는 선수로 근성, 좀 인성 그 느낌이 배겼었고. 되게 보면 아무리 이제 좋은 활약을 했던 스타 선수일지라 하더라도 은퇴 뒤의 인생은 의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갈리느냐 하면 주위에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좀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종의 위기에서 좋은 얘기를 정확하게 많이 해주죠. 근데 이 스타 선수를 쫓아다니는 그 일종의 그 열광팬이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뭐 누구가 아니 우리가 더 뛸 수 있는데 하나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얘기만 듣게 되면 그 얘기만 들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질 수도 있다. 예. 아무튼 이용규 선수가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어였고 꽤 인기도 많았던 선수라고 저는 문외한이지만 알고 있는데 한 인생으로 보나 야구 선수로 보나 덜 쓸쓸한 모습으로 아무튼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뭐 이미 물 건너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야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리라는 몰랐는데 예.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마음 한쪽이 좀 촉촉해지고 꼭 이영규를 저런 식으로까지 뭐 감정이 뭐 이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체면 챙기고 물러나게도 해주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예.